무슨 말인가 싶다, 그치? 하나? 그래? 그리고 더 오타쿠가 되어라. 아니 여기서부터야. 여기서부터 다시 얘기하면 돼. 방금 딱 하다 멈추는 부분부터. 아니야, 읽기 때문에 해야 돼. 안녕하세요. 자극책방을 씀의 9월 첫 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정비한 작가의 책상 전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책방 로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하진 작가님의 공룡의 이동 경로로 저희가 책상을 꾸며봤어요. 이미 이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이라면 소설 속 주인공들의 마음의 방을 조금씩 옮겨놓은 듯한 모양으로 전시가 채워져 있어서 되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 또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씀에 오셔서 전시도 구경하시고 책도 이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선물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공룡의 이동 경로에 등장하는 아주 귀여운 캐릭터를 몸에 살짝 새길 수 있는 타투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소량으로 준비되어 있는 스위밍꿀 출판사의 전용 북 에코백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운이 좋으신 분들이 빨리 오셔서 겟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룡의 이동 경로 책 소개도 잠깐 드리면 이 작품은 넓은 의미에서 친구 관계를 다룬 소설입니다. 어떤 친구는 굉장히 사랑보다 진한 우정을 좀 느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는 글쓰기 모임으로 만난 4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단편마다 그 주인공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사랑과 우정으로 이제 겹겹이 쌓인 마음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의 어느 한 시절의 친구를 좀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지나간 애인들 생각도 나는 그런 되게 사랑이 가득한 소설인데, 첫 번째 단편 제목이 사랑의 신이에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제목이다 하고 읽었는데, 약간 이것까지 첫 번째 단편까지 읽고 나면 이미 벌써 이 작가님 진짜 사랑의 신인가? 약간 오히려 김하진 작가님을 사랑의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되게 몰입해서 읽게 돼요. 사실 나주에 대할 때도 그랬지만 작가님이 사람의 내면을 굉장히 잘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소설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 지난 단편에서는 조금 더 날카롭게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단편집에서는 뭔가 사랑을 정말 사랑스럽게 관찰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애정하는 마음들이 각자의 사람마다 어떻게 쌓이고 또 허물어지고 다시 이렇게 또 빚어지는지를 따라가면서 읽으면 좋은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약간 달콤하기도 했다가 슬프기도 했다가 결국은 좀 뭉클하게 사랑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저희 작가의 책상 전시를 함께 해주시는 작가님들과 꼭 북토크를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 22일 금요일에는 김하진 작가님을 모시고 또 책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얼마 후면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그때 또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시와 관련된 근황은 여기까지이고, 또 예정돼 있는 씀의 일정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9월 15일에 임진아 작가님과 2024년 가을 인력 만들기 워크숍을 엽니다. 원데이 워크숍이고, 사실 지난 여름에 내년 여름을 미리 생각해보는 인력 만들기 프로그램 저희가 했었죠. 그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앞으로 좀 매달 임진아 작가님과 9월의 인력, 10월의 인력, 11월의 인력 이렇게 내년 인력을 미리 만들어보는 아주 귀엽고 좀 다정한 워크숍을 좀 열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귀여운 근황이 하나 있죠. 저희가 씀에 오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직접 수기로 색지에다가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그동안 많이 팔린 책들, 그리고 최근에 입고된 친필 사인본, 그리고 9월 이달에 좀 예정돼 있는 행사들 직접 보시고 바로 책방에서 등록하실 수 있게끔 이런 저희 소식들을 좀 아기자기하게 수기로 좀 적어봤습니다. 저희의 어떤 귀여움과 정성이 담긴 소식들을 공간에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읽은 책 소개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박지환 감독님의 다음으로 가는 마음입니다.
이 책은 영화 내가 죽던 날을 만든 박지왕 영화 감독님의 에세이예요. 첫 장편 영화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걸린 10여 년의 시간 동안 작가님이 보낸 일상을 담은 책인데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진 못했고 이 책 덕분에 감독님을 알게 됐는데 뭔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담긴 일상보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언젠가 올 나의 시간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을 담은 에세이여서 끝까지 읽을 수 있었어요. 영화인의 정체성이 훨씬 더 도드라진 에세이였다면 저한테는 조금 흥미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젊어도 어리지는 않은 어떤 창작자가 꿈으로 매 순간 타오르기만 하는 시절을 지나고 결과로서의 꿈이 가까이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이젠 애정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좀 되었고, 도착하고 싶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내 인생보다 너무 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거든요. 뭐 몸도 잘 돌봐야 되고 내 정신 건강도 잘 챙겨야 되고,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것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수련하듯이 살아야 하는 게 어떤 창작자의 운명 같기도 한데, 그런 것을 직접 행하고 있는 나보다 살짝 먼저 앞선 삶을 살고 있는 선배의 이야기 같아서, 각자 이제 가지고 가는 장르는 달라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위로가 됐어요. 내 삶을 좀 묵묵히 내 속도대로 끌고 가는 일이 막 엄청 뜨겁게 끓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알맞게 되어지는 정도로 가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했고요. 근데 10년 동안 네. 결과물이 없이 네. 좋아하는 거를 계속 똑같은 온도로 좋아하는 게 쉽지 않잖아. 쉽지 않은 그 과정이 담겨 있어서 뭐 수월하게 갔다기보다, 그래서 고민도 굉장히 많고 방 안에 이제 틀어박혀서 나오지 못했던 순간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년의 시간을 어찌어찌 건너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본인을 좀 인정하고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여서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이 다음이 어디죠? 그 다음은 그냥 내일이에요, 사실. 아. 근데 어떤 뭐 찬란하거나 화려한 다음으로 가는 마음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러했듯이 계속 나와 나아가는 다음, 내가 있을 다음, 그런 모든 마음의 이런 소용돌이 같은 것들을 다 안고서도 어떤 내가 될진 모르지만 그냥 나와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작가님은 찾으신 것 같아요. 그게 다시 또 흔들리고 좀 무너지더라도 어쨌든 지금의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미지근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글들이 많아서 정말 많이 위로가 됐어요, 요즘에 저한테. 앤 클레어 르조테 어렵네요. 너의 목소리를 보여줘입니다. 주민의 4분의 1이 농인이라서 그 섬에서 사용하는 공통 언어가 수어인 마서즈 비니어드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녀 메리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본토에서는 거의 6,000명 중에 1명꼴로만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난다면 이곳은 정말 4명 중에 1명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성언어로 말하지 않고 네. 가족 안에도 청인이 있어도 거의 다 이제 수어로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모국어가 수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 수어의 지분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1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메리가 살고 있는 그 섬에 외지인, 과학자인 앤드루가 섬으로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기는 좀 외지인을 좋아하지 않는 섬이었거든요. 섬만의 그런 좀 고립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배경은 1800년도. 그럼 더욱이. 네, 더 아직 그 개방 같은 거를 전혀 거의 안 하고 있었던 때고, 지금보다도 뭐 장애 인권이나 그렇네요. 노예 해방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네. 때라서 좀 그런 차별을 많이 다루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외지인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외지인 과학자는 청인이에요. 근데 그 청인이 본토에서,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이런 섬이 있다는 걸 듣고 너무 연구하고 싶은 거야. 이 섬에는 왜 4분의 1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지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 섬에 들어와서 각 가족들,
그 섬에 살고 있는 여러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진행이 돼요. 되게 논픽션 같다. 소설인데 뭔가. 근데 그 과학자가 청인 우월주의여가지고 시작은 일단 그렇겠지. 반전이 없어. 그냥 이 사람의 변화가 이 소설의 주된 목적이 아니야. 네네. 얼마나 청인 우월주의가 심각한지를 그리고 이제 네, 그걸 이제 메리의 가족들과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보여주는데 네네. 그래서 정말 무례한 질문들을 해요. 그 가족들 만나면서. 네, 그렇겠다. 1부는 좀 그런 우리들이 갖고 있던 편견을 보여줘요. 네. 근데 2부부터는 좀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이 과학자가 메리를 납치해. 그래서 본토로 데려가. 왜? 더 연구를 더 해야 돼서? 애초에 그 목적 자체가 자료를 얻는 것도 있었지만 약간 표본을 가져오러 생포해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 다행히 섬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메리를 주인공, 아이를 주인공을 한 거니까 네. 당연히 섬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2부에서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야만적인가 좀 2부에 힘든 장면들도 있지만 그래도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농인이 청인보다 열등하지 않다. 그리고 청인이 얼마나 좀 그런 오디즘이라고 하거든요. 청인 우월주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청각이 없는 사람들 그냥 듣지 못하는 거 하나만 다른 건데 네. 그게 뭐 완벽하지 못한 삶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들이 되게 부족하게 살 것 같고 하지만 그 섬은 너무 완벽한 세계인 거죠. 농인에 딱 맞는. 근데 그 미국 본토에서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들어가거나 길에서 국어를 하며 산다. 근데 너네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벌어먹고 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 과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거랑 얼마나 이게 다른가 과연 우리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걸 돌아보게 되고 근데 또 하나 이게 단순히 이것만 다루는 건 아닌 게 1800년대라고 했잖아요. 섬 사람들이 흑인이나 원래 거기에 살던 원주민을 차별해.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인 거예요. 그러네. 한 가지면. 그러니까 그 농인들은 다 선하다.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 완벽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들도 차별을 받으면서 또 차별을 또 하기도 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유전적인 요인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태어난 흑인은 이제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거를 박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되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책으로 저희가 독서 모임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9월 24일 일요일이고요. 아직 시간은 정하진 않았는데 곧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수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수어를 읽으신 분들 중에 관심이 더 있다면 수어에 관련된 픽션을 읽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읽고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 두 번째 책은 천설란 작가의 노을 건너기입니다. 이 책은 창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펴내는 소설의 첫 만남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출간된 책이에요. 굉장히 작고 얇은데 굉장히 많은 밑줄과 플래그를 또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 소설은 우주 비행을 앞둔 주인공 공효가 마지막 관문으로 자아 안정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 자아 안정 훈련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나를 만나서 가상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함께 가야 하는 게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독자한테도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요. 사실 누구한테나 다시는 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어떤 유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내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가 보고 싶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공유의 입장이 된다면 나는 과거에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뭐라고 하고 싶은데? 어느 시기에 갈지도에 따라 다르다, 그치? 맞아요. 여기는 소설 속 공유는 아주 어린 자기예요. 미취학 아동 혹은 초등학교다. 초등학생 때다. 어느 시점에 내가 가장 연약했는지를 생각해보면은 이 소설을 읽는 마음이 또 개개인이 다르겠죠. 나는
친구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더 오타쿠가 되어라. 이게 약간 워딩이 다를 뿐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은데 어쨌든 그때 그 시점에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나는 스스로 굉장히 자학을 많이 했을 텐데 어른이 된 내가 그때 나를 보면 그냥 그대로의 너도 괜찮아라는 말을 해주고 싶잖아요. 사실 그 아이를 전혀 조금도 타박하고 싶지 않잖아요. 서로 내가 나와 소통하는 그런 시간 여행이 굉장히 따뜻하게 담겨있는 소설입니다. 출간 기념으로 친필 사인본 이벤트를 했잖아요. 이벤트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 작업 책방 스마트 스토어에서 천설란 작가님의 친필 사인본으로 노을 건너기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주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간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유재 작가님의 낮은 해상도로부터입니다. 0%를 향하여 이후로 또 기다렸던 단편집이 나왔는데, 이번 단편집은 뭔가 인터넷이나 SNS처럼 디지털 미디어, 가상세계를 중심으로 풀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너무 재밌게 몰입할 수 있었어요. 뭐 아이돌도 나오고 뭐 힙합의 되게 유구한 역사를 다룬 단편도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대중문화에서 착안한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쉽게 좀 읽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마냥 단순하지만은 않은 게, 사실 9편의 단편이 실려있는데 분량이 진짜 두껍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 좀 무겁고 묵직한 단편인가 싶을 수는 있지만 막상 읽고 나면은 빠르게 지루함 없이 읽힐 수는 있대. 여러 가지 통찰력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서희재 작가님 소설의 매력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문장들이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데 근데 되게 약간 꽂히는 문장들이 많거든요. 맞아. 그 설렁설렁 읽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막 그 욕설을 섞어가면서 그 문장을 쓰는데 그게 너무 적재적소야? 너무 웃겨. 약간 골 때리면서. 맞아. 골 때리는 문법이 있기도 맞아. 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 작가님의 특징이지. 이런 거를 좀 오랜만에 나온 작품이라서 맞아요. 오랜만에 다시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지금의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한 소재를 끌고 오는데, 그 익숙한 하나의 소재로부터 뻗어나가는 이야기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의 단편 안에서 하나의 소재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약간 정신없이 하고 있나 싶은데 다 뭔가 맞아 오 하면서 읽게 돼가지고 자꾸 허를 찔리면서 읽게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매력적인 소설집이었습니다. 이 책도 저희 책방에서 친필 사인본 이벤트를 하고 난 후에에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9월 첫 번째 책방 로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